이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같은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두 개의 공제 혜택을 다르게 계산했던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번 판결은 2015년에 한정된 판단이고 그 이후 거친 종부세에 대해선 또 다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번 환급 대란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취재기자와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. 자, 이 기자. 네. 우선 대법원 판결 내용부터 좀 다시 짚어보죠. 네, 이 종합부동산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. 이 종부세법상에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액에서 재산세액을 공제하고 과세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지난 2009년에 이 종부세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적용이 되자 또다시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졌는데요. 정부는 종부세에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80%를 적용해서 종부세액을 낮추는 만큼 재산세에도 80%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법원이 재산세를 공제할 때 80%가 아닌 이 100%를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을 하면서 국세청이 환급에 나서게 된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게 저절로 환급이 되는 것도 아닌데 네. 국세청이 뭐 안내할 의무도 없다라고 앞서 엄하은 기자 리포트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. 그렇죠. 이게 국세청 얘기가 맞는 말인가요? 일단 국세청 설명을 좀 들어보면 원래는 소송을 건 납세자에게만 환급을 해주는 건데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신청만 해도 이 환급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납세자를 배려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. 그럼에도 우편이나 문자 같은 걸로 개별적으로 통지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국세청이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아직은 개별 통지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종부세를 낼 때마다 뭐 계속 소송을 하고 기다리고 뭐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겠죠.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뭐 제도나 법이 마련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? 일단 이 세제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관할을 하고 있는데요. 예. 기재부도 이 부분에 대한 걱정과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기재부는 지난 2015년 11월 이 시행령을 마련한 게 있는데 그 시행령에는 재산세 일부만 공제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.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재산세 전부를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법이 좀 개정돼야 하는 시점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. 하지만 올해 이제 다음 달 정도에 나오는 세법 개정안에는 담기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로 돼 있는데 지금 개정에 나서더라도 올해는 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굳이 급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. 자, 그러면 실제 개정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? 일단 2016년 이후에 부과된 종부세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직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. 정부는 이 판결을 좀 기다렸다가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. 이 80%였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해부터 5%포인트씩 올라가서 오는 2022년에는 100%가 되는데요.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%가 돼서 이 재산세 환급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오는 2022년이 된다면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이 종부세 반환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군요.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